남북 관계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상식의 수준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식 수준에서 북한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갈등 구조에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백주 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인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폭발을 시키는 그러한 무모한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볼 적에 지난 78년 백주 대낮에 두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나 소련도 비난을 갖다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보 직전에 위기까지 도래하자마자 김일성 당시에 북한 주석이 소위 사과 성명을 갖다가 공식으로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서 그쪽에 파견됐던 경험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행동을 갖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은 어떠한 짓을 해도 남한이 그에 대해서 단호한 대책을 갖다 수립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서부터 소위 남북 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함께 도보다리에서 회의를 하고 막 산책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던데 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무슨 얘기가 있었기에 이와 같이 북한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것도 이쪽에서 반격을 못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좀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를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금 이 탈북단체에서 북한에 살포하려는 건 삐라 문제를 가지고서 북한에서 이렇고 저렇고 그 핑계를 대고 말이 많은데 과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수백 장의 북한에 삐라를 살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단체가 몇십만 장의 삐라를 갖다가 뿌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북한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건 북한 체제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항상 자기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핑계를 대고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체제는 자기 스스로가 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 관계에 있어서 마치 북한은 참 우리가 특별하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는 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참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개성공단에 있는 이 연락사무소의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대북 관계를 추진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지난 91년에 유엔에 북한과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우리가 두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던 이런 시각이 아직도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할 적에 지금은 좀 냉정하게 다시 그 문제를 갖다가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최근에 참 듣기에 딱한 현상들이
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절대 신임을 가지고 임명한 자고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는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치권에서 가장 피상적으로 너 나 같으면 사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고 마치 지난번 4.15 총선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점이 보기에 굉장히 참 모순되고 딱하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갖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참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스스로 해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 아파트 값에 이렇게 투기 현상이라는 것이 왜 나타났겠느냐. 근본적으로는 지금 돈이 너무나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자산 가치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소위 특히 아파트에 투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은 종부세 그다음에 를 인상을 하고 재산세를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합니다. 그거는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을 갖다가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경제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조치로다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지금 부동산 가격 인상과 함께 하나의 예외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에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제재가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시정해 주실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